안녕하십니까. 복지TV 특집대담 최민아입니다. 네, 저는 지금 항공우주의 도시 그리고 지붕 없는 미술관인 전남 고흥에 나와 있는데요. 이 역사와 문화가 살아 숨쉬는 고흥 군청문화박물관입니다. 이곳은 개관한 지 2달 만에 무려 10,000명의 관람객이 다녀갈 정도로 고흥의 새로운 명소로 꼽히고 있는데요. 이 뜻깊은 곳에서 고흥의 박병종 군수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군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우리 시청자분들께 새해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고흥군수 박병정입니다. 무술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길 먼저 인사드리고요. 벌써 2달이 지났습니다. 무자 따르가 하는 해는 역사적으로 보면 굉장히 길한 해입니다. 저는 우리 당군조선 그러니까 이 BC 2333년 전에도 무자 따르가 해놓고 고려, 건국, 삼국 통일신라도 무자 따르가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1948년 우리 대한민국 정부 수립도 무자 따르가 해 있습니다. 또 88 올림픽도 무자 따르가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평창 올림픽도 또 무자 따르가 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올해 국운이 상승하고 대한민국의 안보라든가 또 모든 국민이 행복할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 기운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평창 올림픽도 성공이 돼야 되지만 그걸 계기로 해서 세계가 번영하고 또 우리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평화가 이런 깃드는 한 해가 되기를 바라고 이런 좋은 무술년 우리 복지TV 시청자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고 좋은 일만 있는 한 해 되기를 바랍니다. 네, 군수님께서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이제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동안 이제 군수님께서 민선 4기부터 무려 12년 동안 군의 수장 생활을 해오셨는데요. 이 감회가 남다를 것 같아요. 그 지난날을 회고해 본다면 어떤 시간이었을까요? 지난날 해고를 해본다면 저는 고흥에서 태어나서 고흥에서 지금까지 살면서 또 남들보다 특별한 뛰어난 재주라든가 능력은 없지만 국민을 위해서 일할 수 있고 고흥 발전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이 자체만 해도 행복이고 너무너무 감사함을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고흥을 지역 발전 또 국민 행복 그래서 하이 고흥 해피 고흥을 슬로건을 걸었거든요. 네. 하이 고흥은 이제 비상하는 그런 고흥 이름을 따라서 높게 흥하는 비상하는 고흥. 우리 행정이 모든 것은 국민의 행복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틀을 가지고 지금까지 추진해 왔고 발로 뛰면서 현장에 답이 있다. 이런 것을 항시 또 몸에 마음속으로 새기면서 초심을 잃지 않고 발로 힘껏 뛰는 거. 저 개인적인 또 우리 고흥 발전을 위해서 군수를 맡으면서 거기 저 개인적으로 슬로건이 되겠습니다. 네. 현장에 답이 있다 해서 뛰다 보니까 우선 업무를 군정을 살펴다 보면 제일 중요한 것이 돈입니다. 예산입니다. 예산도 보면은 2006년도에 제가 취임했을 때는 3,134억 됐습니다. 네. 작년 예산이 약 집행액이 7,938억, 그건 8천억에 가까워. 또 이 자산도 보면은 그때 제가 취임했을 때 1조 한 3,800억. 그런데 지금은 2조 8천억이거든요. 네. 그건 1조가 늘었죠. 그리고 그렇죠. 이제 그때 당시에는 자산이라는 것이 자본 플러스 부채인데 그때는 부채가 있는 상태에서 1조 3천억인데 지금 부채가 없는 상태에서 2조 8천억입니다. 이런 것만 보더라도 지역 발전에 우리 국민들이 어느 정도 이 상황을 알면은 실감할 수 있지 않을 것인가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 자신이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임기 종료되는 날까지 초심 잃지 않고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저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고흥 발전, 국민 행복을 위해서 뛰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고흥을 위해서 남은 임기 동안도 힘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특히 지난 2017년에는 무려 고흥에 430만 관광객들이 방문을 했다고 들었어요. 네. 이 짧은 기간 동안 이런 큰 성장력을 보여줄 수 있었던 원동력이 무엇일까요? 저는 우리 직원들이 그동안 피나는 노력을 했고 또 우리 국민들이 적극적으로 협조하여서 이런 성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작년에 우리 3월 14일 날 관광 2천만 시대를 선포했는데 네. 노력을 하다 보니까 작년에 429만 명이 왔습니다. 네. 여러 가지 진풍경이 이제 벌어졌습니다. 우리 고흥에서도 장어 거리에서는 장어탕을 먹기 위해서 1시간 30분 이렇게 줄을 서서 먹는 진풍경도 벌어졌고요. 아무리 살기 좋고 하더라도 물살이 풍부하더라도 외부에서 와서 보아야 고흥에 살 그 마음이 생기지 와보지 않고는 그런 생각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그렇죠. 고흥을 한번 관광을 와보신 분들은 이야기 들으면 처음부터 여기 살고 싶다고 합니다. 또 관광객이 직접 식당에 밥을 먹다가 계약을 해가지고 자기들이 운영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걸 보고 인구 정책은 곧 관광이다 해서 지금 관광에다가 모든 것을 올인을 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 고흥의 관광 2천만 시대에 저도 꼭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근데 군수님 제가 아쉽게도 고흥 군청을 방문할 때마다 이 주차 문제에서 다소 불편을 겪었던 적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청사 이전을 하신다고 들었는데, 예. 네, 그 부분에 대해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예, 우리 이제 국민들이 청사를 옮기는 것을 수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청사 주변에 주민들은 또 지금까지 반대를 해왔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 군 청사가 지금 이현디가 문화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아문이라든가 옛날에 현감들이 집정했던 그런 전심당이라든가. 네. 그리고 또 읍성이 전부 다 돼 있어요. 그래서 거기는 건물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굉장히 지금 뭐랄까요 불편합니다. 네. 문제점들이 많죠. 그래서 제가 2008년부터인가 기금을 만들었어요. 신축청사 기금을. 그래서 한 420억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다음 군수한테 그걸 넘기려고 했는데 직원들 자체가 그렇고 또 외부에서 내가 초지일관 그렇게 해왔기 때문에 내가 이 신축을 하지 않으면은 또 물 건너갈 수가 있다. 네. 했으면 좋겠다 해서 우리 청사를 신축을 했습니다. 지금 주차장만 하더라도 뭐 260대 정도 될 수 있는 지금까지 청사가 있으면서 문제였던 것을 전부 다 보완해서 100년을 내다보고 국민의 소통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그런 청사를 준비를 해서 3월 6일 날 개청식을 할 그런 계획입니다. 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네, 이 3월 6일에 신청사가 개청을 하면은 저도 꼭 한번 방문해 보겠습니다. 꼭 방문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이제 다음은 군수님과 지방 문건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실제 전문가들이 6월 지방선거를 기점으로 지방 문건의 골든타임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전라남도에서 가장 먼저 고흥군이 지방문건 협의회를 발족하면서 활발한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들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설명 부탁드립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방 분권은 반드시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풀뿌리 민주주의가 제대로 꽃을 피우려면은 지방 분권이 돼야만이 국가 경쟁력도 있고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방금 골든타임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지금 6월 13일 지방선거에 같이 하자는 것입니다. 이 시기가 바로 골든타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걸 놓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 성장 동력을 이렇게 찾기 위해서는 지방 분권이 반드시 필요하고요. 이제 지방 분권을 하다 보면 우리 일은 우리가 잘 알잖아요. 그러면 중앙정치 일괄적으로 획일적으로 주는 예산을 가지고 우리가 실정을 하거든요. 우리가 그걸 3분의 1 아니면 2분의 1로 가지고도 더 활성화를 복지 문제도 할 수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자치 입법권, 행정권, 또 재정권 이런 이런 것들 다 안아야죠. 언젠가는 교육, 자치 교육, 자치 치안 이런 거 다 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명 작업에서 지금 17,000명 정도 이미 돼 있고 네. 우리 국민 골기도도 했고 또 내일 모레는 토론회도 하고 또 자치위원회도 이렇게 해서 하고 해서 우리 국민들은 자치 분권이 빨리 이루어져야 된다.
이번 6.13 선거에 꼭 그렇게 대통령의 의지에 따라서 네. 이루어져야 된다고 이렇게 힘을 모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고흥군의 지방분권 활동에 대해서 이제 들어봤는데요. 이번에는 고흥군의 복지 사업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나라 큰 과제 중 하나죠. 이 고령화 문제. 아까 군수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고흥군에는 아무래도 노인분들이 많이 계시다 보니까 이 건강이나 생활 부분에 있어서 참 걱정이 많으실 것 같아요. 이럴 때일수록 노인 복지에 더욱 힘써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이 고흥군의 노인 복지는 어떤 모습인가요? 예, 한마디로 말해서 진짜 어려운 상황입니다. 우리 혼자 사는 독거 노인들이 한 9천 가구가 네. 이렇게 넘고 장애인들이 또 한 8천 명이 이렇게 이루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행정만으로는 도저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러 가지 사회단체를 네트워크라든가 이런 걸 형성해가지고 3개월에 한 번씩은 전 사회단체가 1,000명 이상이 가서 조사를 해서 어려운 사람을 청소라는 걸 하고 있고 또 우리 6급 이상 직원들은 의무적으로 한 달에 한 번씩 나갑니다. 복지 사각지대 발굴도 있지만은 우리 직원들이 그 혼자 사는 어려운 사람들 또 정신이 좀 지체라든가 이런 사람들을 가서 현장에서 겪어야만이 우리 군 현실이 어떤 것을 인식할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의무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여름철에 그 무더위를 이렇게 견디기 힘들어서 635개 경로당 또 노인당에 전체 에어컨을 다 설치해 줬고요. 또 마을마다 회관마다 혈압 측정기에 다 줬습니다. 네. 여러분들이 건강해 자식이 행복하다. 예, 모든 걸 이렇게 해서 어르신들이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이런 데다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고요. 문제는 이제 사람이 일자리입니다. 할 일이 있어야 행복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좀 어렵고 일을 할 수 있는 의욕 있는 분들 전부 다 노인 일자리 해가지고 할 일을 제공하고 또 우리 주민들이 행복할 수 있는 여기다가 모든 걸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추진하고 있다는 복지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이 고흥군의 노인 복지에도 힘쓰는 모습 앞으로도 기대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은 소식을 하나 가져왔어요. 이 고흥에서 도시가스 만족도가 굉장히 높다고 하던데 이 당초 계획보다 2년 정도 앞당겼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 과정이 어떻게 되었나요? 네, 사실 2년을 앞당겼다고는 말씀하기가 좀 그렇고요. 전 10년 정도 앞당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왜 얘기를 하냐면 정부에서 그 시, 군 단위 소재지는 가스를 공급을 하게 돼 있어요. 법으로. 그런데 우리는 이 공급 라인이 어디서 있거는 목포에서 옵니다. 목포, 강진, 장흥, 보성을 거쳐가지고 여기로 오게 되는데 가스를 공급하겠다는 것을 산자부에서 발표를 하면 우리는 들어가도 안 해요. 그러면 110km인데 다 하고 여기로 오려면 언제 되겠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산자부를 찾아갔죠. 계획도 넣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 좀 다른 데 동등하게 좀 모델만 좀 해주라. 그래서 방법을 목포에서 오는 라인이 아니고 승주에서 이렇게 따서 벌교를 거쳐서 라인을 해가지고 50km로 단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시작을 해서 또 이제 우리 주민들이 부담하기가 이렇게 힘들잖아요. 그래서 주민 부담률을 우리 27억을 또 넣어가지고 이제 가스를 해놓고 나니까 뭐 주민들이 가스를 이렇게 쓰지 않다가 써보니까 그렇게 편리하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굉장히 호응도가 좋습니다. 한 1,300개 갖고 들어가는데 그래서 호응이 좋아서 2차로 지금 다시 더 확대해서 공급할 수 있는 지금 준비에 차제에 들어가서 2차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이 군수님의 이런 노력으로 우리 군민들이 한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었나 싶은데요. 다음은 이제 교통복지에 대해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이 고흥은 땅이 넓어서 특히 교통 취약계층들이 이동하기에 좀 불편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혹시 특별한 방안 가지고 계신가요? 100원 택시를 해서 이제 그 버스가 들어가지 않는 마을 여기는 티켓을 줍니다. 혼자 타는 것이 아니고
마을 회관에서 나 어디 공에 어디 갈 일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티켓을 주고 또 이렇게 다음번에 다른 거 사용하고 네. 이런 식으로 했어요. 우리 공이 515개 마을인데 이게 그 장날이라든가 뭔 행사가 있다든가 그러면 공을 올라는데 여러 마을을 면을 거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건설교통부에 있던 우리 공모사업에서 수요응답형 버스를 2대를 신청을 했습니다. 그게 수요응답형 버스 가서 장날을 온다든가 또 지금 읍면마다 목욕탕이 지어졌거든요. 매주 뭐 이틀씩 목욕을 하게 되면 그 주민들은 목욕을 하게 싣고 와서 목욕하고 또 실어다 준다든가. 나라도 있는 사람들이 옛날에는 아파도 병원을 나오지 못했는데 이제 조금만 해서 1,000원만 주면 나오니까 병원에 들렸다가 또 시장도 보고 여기서 목욕도 하고 음식도 먹고 이런 이제 상황이 벌어지니까 옛날에는 텅텅 비어 다니는 차가 이제는 서서 다닐 정도로 차가 뻑뻑해지고 이 사람이 붐비는 이런 또 그 기이한 현상도 이렇게 되고 1,000원 버스를 해가지고 국민들이 굉장히 활동 반경이 넓어졌다 할까 활발하게 또 활동한다든가 이런 것을 보고 굉장히 행복하는 거 보고 하고 있고 지금 또 장애인들 콜택시 저렴하면 장애인들만 별도 실어 다니는 콜택시를 또 해가지고 교통 문제에 대해서는 다른 지역에 좀 차별화 있고 국민들이 또 행복하게 하고 또 이걸 해서 이번에 했더니 건설교통으로부터 또 2억 또 상금도 받고 이렇게 해서 교통은 복지는 다른 지역하고는 좀 이렇게 나은 그런 정책을 편다고 이렇게 말씀 감히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 교통복지를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효과까지 정말 대단하신데요. 이 다음은 고흥의 관광 부분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 고흥군이 올해 최상위 목표로 관광객 2천만 시대를 꼽으셨는데 이 관광 문화복지 부분에 있어서는 어떤 생각이신가요? 우리 고흥을 전체를 놓고 봤을 때 삼각구도니까 트라이앵글식 나라도권이요. 여수하고 연유교는 팔령대교권을 하나로 묶고 고흥을 묶어가지고 다시 고흥만을 해서 하나 묶고 녹동을 해가지고 금산을 이렇게 묶는 이런 지금 그 트라이앵글식의 지금 발전 기반을 구축해 가고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지금 팔령대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남해를 리조트, 또 발사전망대, 짚라인, 미르마렛길, 뭐 천년의 오솔길, 남젠 트로트 박물관, 또 화로 공판장 해서 이 데크, 자연 데크 해서 거기 권역은 나름대로 얼마든지 수용할 수 있는 준비가 돼 있고요. 고흥만도 선밸리 콘도가 준공이 된과 동시에 어린이 놀이터라든가 워터파크라든가 이런 게 전부 다 준비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녹동 권역에는 마리안 마가렛 봉사학교가 들었습니다. 네. 그리고 또 99억을 들여가지고 봉사업계는 봉사자들의 그 교육을 받는데 수용할 수 없는 그런 여건이 되기 때문에 99억을 들여가지고 지금 우리 찜질방하고 목욕탕을 또 짓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록도 또 거금도 우리 금산 김일 선수 고향이기도 합니다만 여기가 또 생태수라든가 또 적대봉이라든가 또 유료 낚시터라든가 바다 펜션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금 전부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내년쯤 되면은 명실공히 어디 갔다가 비교해도 뒤지지 않을 그런 고흥이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네, 이 풍성한 고흥만의 관광 자원을 통해 2천만 관광객 시대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다음은 이제 고흥의 가장 큰 자산이죠. 바로 농업 부문인데요. 이 농업 수준이 해마다 오르고 있다고 들었어요. 그 비결과 앞으로 이 농업인들의 복지 향상을 위해 어떻게 나아가실지 한번 말씀 부탁드립니다. 5천 프로젝트를 해가지고 모든 농업소득을 5천만 원을 연소득을 끌어올리는 것을 5천 가구를 육성하자. 그 다음에 5천만 원을 수출하자. 그 다음에 우리 농민에서 들어간 순수익을 5천억을 하자. 그러니까 이미 순수익은 6천억대 넘었습니다. 5천억이 네. 넘었고 5천만 원 것도 그때 처음에 할 때는
1200농가인데 2800가구로 늘었고, 또 지금 금년에 김 생산도 지금 현재 한 700억이 넘었습니다. 생산만 해서. 그럼 이것을 가공을 하면 그 또 배 이상의 또 부가치가 그렇죠. 되거든요. 그런데 금년에도 지금 전국에서 이 군 단위나 시 단위로 해서 봤을 때 저희들이 지금 전남에서 제일 지금 뭐랄까요? 판매량이 제일 높습니다. 네. 그래서 최상위권에 농가 소득이라든가 또 복지라든가 이런 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 방향으로 농민, 국민 소득을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네, 그렇다면 이 농업 복지 향상과 더불어서 국민들의 복지를 위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예,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 방안은 뭐 다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첫째는 관광 활성화. 네. 또 어떻게 보면 또 일자리 확대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관광이 활성화되면 일자리는 늘어나게 됩니다. 또 2000만 그 관광 시대를 이렇게 준비하면서 조금씩만 우리가 컨트롤하면은 지역 경제뿐만 아니라 농가 소득에도 어가 소득에도 엄청난 그 효과를 냈을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수님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올 한 해 고흥군에는 빛날 일만 가득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시청자분들과 고흥 국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릴게요. 네, 올해 군정의 최상위 목표는 관광 2천만 시대입니다. 2천만 시대 목표에 차질 없이 금년에 임기 말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 드리고요. 또 지금까지 국민과의 공약 싸움 반드시 실천하는데 총력을 경주하겠습니다. 또 지금 준비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만 새로운 사업도 연계해서 하나도 빠짐없이 예산 확보라든가 정책적으로 추진하려는 사항은 우리 직원들과 최선을 다하고요. 올해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엄청난 좋은 무술년 해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시청자와 국민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첫째,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면은 이게 최대의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억울하고 힘들 때, 아픔이 있을 때 웃음도 안 나고 잘 먹지도 못하고 잠도 잘 안 옵니다.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더라도 우리 시청자 여러분과 국민들께서는 올 한해는 그야말로 잘 웃고 잘 먹고 잘 자는 해가 되셔서 모두가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상으로 복지TV 특집 대담. 오늘은 늘 국민들을 위해 항상 힘껏 뛰어주시는 박병종 고흥 군수님과 함께 했는데요. 이 군수님의 다짐과 포부가 우리 국민들에게 고스란히 전해졌으면 좋겠습니다. 군수님, 올 한 해에도 그러면 다양한 복지 활동 기대해도 되겠죠? 아, 네, 그럼요. 네. 군수님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오늘 말씀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네.